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AI 혁명 하면 다들 엔비디아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를 골드러시에 많이 비유하죠. 모두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광에서 금을 캐려면 뭐가 꼭 있어야 하죠? 맞아요. 바로 곡괭이란 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AI 골드러시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아주 중요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들의 신경망을 까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AI 시대에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죠. 아리스타의 시작은요, 한 편의 영화 같아요. 바로 거인 골리앗. 당시 네트워크 시장을 그냥 완전히 꽉 쥐고 있던 시스코라는 절대 강자에게 맞선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2004년이었어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 같은 정말 전설이라 불리는 엔지니어들이 뭉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본 거죠. 아, 시스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낡았어. 곧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 이건 안 통한다. 라고요. 그리고 2008년 시스코의 스타 임원이었던 제이슈리 올랄이 CEO로 딱 합류하면서 이 반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옛날 방식, 그러니까 시스코예요. M&A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온갖 운영체제가 막 누더기처럼 뒤죽박죽 얽혀서 엄청 복잡했던 거죠. 근데 오른쪽 아리스타를 보세요. 아주 심플하죠? 딱 하나, 리눅스 기반의 OS 하나로 모든 걸 끝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이 단순함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리스타를 다윗에서 거인으로 만든 그 비밀병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그냥 좀 더 빠른 하드웨어가 아니었어요. 아예 네트워킹이란 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버린 혁명적인 소프트웨어, 바로 EOS였습니다. 이건 하드웨어라 전부이던 세상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왕이라는 걸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EOS, 확장 가능한 운영체제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장비에 똑같이 들어가는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장비마다 소프트웨어가 다 달랐거든요. 근데 아리스타는 그냥 뇌 하나로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철학을 내세운 거죠. 바로 이 단순함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오스가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모든 장비의 뇌가 똑같으니까 버그가 생겨도 한 번에 고칠 수 있고 안정성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지죠. 게다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서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수만 대의 장비를 자동으로 굴릴 수 있었어요. 이건 뭐 거대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은 결국 시장의 가장 큰 손들, 그러니까 현대 클라우드를 만들어가던 바로 그 거인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가 바뀝니다. 2010년대 초반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기존의 절대 강자 시스코냐 아니면 이 신생 반란군 아리스타냐. 그리고 그들은 아리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아리스타를 순식간에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아리스타가 어떤 회사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42%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딱 두 회사에서 나와요. 물론 이건 이 회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아리스타가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은 가장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요. 클라우드 시대를 함께 열었던 바로 그 파트너십이 이제는 새로운 전장, 바로 AI 시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타에게 AI 혁명은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회인 셈이죠. 우리가 흔히 AI 모드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센터를 AI 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장 안에서는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뇌처럼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그러려면 이 GPU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혈관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AI 네트워킹입니다. 이 혈관이 얼마나 빠르고 튼튼한지가 AI 공장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AI 네트워킹 시장은요, 두 기술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과 범용 USB-C의 전쟁 같은 거예요. 한쪽에는 엔비디아가 자기네 GPU랑 세트로만 파는 독점 기술, 인피니밴드가 있습니다. 폐쇄적이지만 성능 하나는 확실하죠. 다른 한쪽에는 아리스타가 미는 이더넷이 있어요. 이건 USB-C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방형 표준 기술입니다. 훨씬 유연하고 확장하기도 쉽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리스타의 최대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바로 이 이더넷 방식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거대한 AI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AI 공장의 뒷단, 그러니까 GPU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부터 확실히 장악하고 길게 봤을 땐 결국 이더넷이 AI 네트워크 전체의 표준이 될 거라는데 모든 걸 베팅한 거죠. AI에 대한 투자가 폭발하면 할수록 아리스타의 초고속 스위치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아리스타 정말 대단하죠? 성공 스토리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이 거인에게도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과연 아리스타는 이대로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좋은 점부터 짚어보죠. 아리스타는 뭐니 해도 AI 시대의 핵심 곡괭이와 삽장수입니다. 가장 큰 고객들이 AI의 돈을 제일 많이 쓰는 회사들이고 EOS라는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있죠. 게다가 여전히 전통 시장에서 시스코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편을 보면 정말 아찔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역시나 두 고객사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도예요. 이 둘이 갑자기 투자를 줄이면 아리스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또 지금의 AI 투자 열풍이 혹시라도 식거나 시스코 같은 경쟁자들이 제대로 반격에 성공한다면 지금처럼 높은 평가는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2019년에 메타가 갑자기 지출을 줄이면서 아리스타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 집중도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아리스타는 AI 시대를 지배할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의 왕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운명이 단 두 국에게 손에 달려있는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